다음으로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논어에 공자는 정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강조한 바 있고 오늘날에도 그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신뢰와 역행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로 문정부 초기 임종석 특사가 아랍에미리트를 느닷없이 방문하여 의혹이 일자 장병 격려차 같다고 하다가 국정원 차장이 수행한 사실이 밝혀지자 관계 복원을 위해 갔다는 등 말을 바꾼 사실을 시작으로 6.25 참전 16개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강력한 대북 지지의 결의가 있었음에도 외교부 장관은 남북 대화를 지지했다고 발표했고 교육부가 전 정부 국정교과서를 적폐라고 샅샅이 조사하던 시기인 2017년 9월부터 2018년 1월에 걸쳐 초등학교 6학년 국정교과서를 정권 입맛에 맞게 고치면서 수정을 거부하는 집필 책임자 교수가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조작하도록 출판사에 시킨 일이 있으며 북한 목선 해상 훼손 사건에 대하여 처음부터 청와대와 군이 삼척항 부두에 기순한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도 삼척항 인근에서 접수했다고 발표하여 거짓말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항구 부두를 항구 인근이라 발표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쳤으며 2019년 6월 영변 핵 전면 폐기가 북비핵화의 되돌릴 수 없는 단계라고 문 대통령이 세계 7개 통신사와 서면 인터뷰를 하면서 밝히고 북과 다양한 교류와 물밑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했으나 북은 외무성 국장이 저들도 한판 끼어보려고 하나 물밑 대화 하나도 없다. 조미관계는 미국과 직접 대화하고 있다 하면서 거짓말임을 밝혔음에도 한마디 대꾸조차 못하더니 북비핵화는 2020년 대통령 연두담화에서 슬그머니 사라짐으로써 관심조차 없는 사안이 되었고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별 기록관 건립 안건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음에도 대통령에게 보고가 안 되어 대통령은 몰랐다고 하며 청와대는 일본과 군사정보협정을 파기하면서 미국의 이해를 구했다고 했으나 미 고위 관계자는 거짓말이라고 밝히기까지 한 바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선정에 6번 탈락한 북한 정권 추종자가 국가유공자로 선정되는가 하면 각종 국가기관의 이사장 등의 선출 공고와 달리 임의적 선출을 하거나 미리 면접 질문안을 넘겨주는 사례를 비롯하여 비리백화점 조국 사태에서 보듯이 헤아리기 어려운 부도덕, 비상식, 반법률 행위로 국민들의 경악과 분노가 극에 달하게 만들었음에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그동안 청문회 등 기회를 통하여 저럴 수가 있나 하는 사람이 버젓이 각종 헌법기관이나 정부기관 주요 요직에 임용되는 것을 보면서 이 정부의 부도덕성이 도를 넘었다고 하는 지탄의 목소리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조지 오웰의 소설처럼 보통 사람들 위해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사는 대한민국을 기어코 만들겠다는 생각인지 대통령은 밝혀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권 문제는 참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무리한 몰아붙이기식 적폐 수사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조질래 전 경남부지사,
변창훈 전 검사 등이 스스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캐치프레이즈는 국민을 속이는 구호가 아니었는가요? 북한 주민의 인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11월 동해로 넘어온 탈북어민 이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정부는 사법 주권마저 포기한 채 강제로 북송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 주민은 북한 영토 내에 있어도 우리 국민임에도 남한 땅에 살기를 원하는 탈북민의 의사에 반해 북송 조치를 내렸다는 것은 명백한 주권 포기이자 반인권적 처사입니다. 그뿐 아니라 탈북자들이 잇따라 남한 땅을 밟지 못하고 북송 조치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부모를 잃은 고아 출신 등 10여 명이 중국을 거쳐 베트남에 도착하여 한국 대사관에 보호 요청을 했으나 대사관은 어떤 노력과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이 외에도 무수한 탈북자들이 중국과 제3국에서 체포되거나 대부분 강제 북송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대북 정책은 북한 정권보다 노예 생활을 하는 북한 주민 구출에 맞춰져야 할 것임에도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추호도 관심이 없는 이 정부가 통일을 논할 자격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보복의 칼춤을 언제 멈출지를 묻고자 합니다. 호주머니에 돈 한 푼 들어간 흔적이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제 공동체니 묵시적 합의니 하는 이론을 만들어 신종 뇌물죄를 창출하고 무려 30여 년형을 선고한 것은 누가 보아도 보복입니다. 헌법의 대원칙인 죄형 법정주의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지 못하도록 형법 조문의 해석을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하는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듣도 보도 못한 이론을 만들어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 보복 아니고 무엇인가요? 그 밖에도 적폐라는 이름하에 공직자 등 수십 명에게 도합 100년이 넘는 징역형을 부과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요? 그 과정에서 4명이 자살하는 비극을 초래한 데 대해 죄스러움을 못 느끼는가요? 대한민국을 보복의 악순환이 거듭되는 후진국가로 추락시킬 생각인가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서 망하며 그 칼은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이젠 보복의 칼을 거둬들이고 링컨과 만델라 대통령의 본을 받아 화합과 포용의 리더십을 보일 때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공개 질의를 정리합니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지지하지 않는 분도 국민으로 섬기겠다. 분열의 정치를 바꾸겠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나누고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 독립시키겠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대원칙으로 삼겠다.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롭게 하겠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 치지 않겠다고 한 말이 모두 거짓말이 되었는데 취임사를 어떤 생각에서 발표했으며 현실은 왜 상반되는 결과로 나타났는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제66조의 국가의 독립, 영토 보전, 국가 계속성, 헌법 수호에 관한 대통령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견해와 오히려 촛불을 내세우면서 반헌법적인 행위를 해오고 있는 바 우리나라 헌법을 수호할 의사가 있는지와 촛불 정권을 내세워 헌법을 유린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밝히고 헌법이 규정한 자유를 삭제해야 한다, 토지를 국유화해야 한다는 등 반헌법적인 말들이 나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의 진심인지
밝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자유민주주의적이고 반헌법적인 사상이 소신이라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으므로 그 직에서 당연히 물러나야 하는 것이 도리라고 보는데 자진 사퇴할 용의가 없는지 밝히십시오. 셋째,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대통령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주변 인사 누군가 기획한 것인지 소상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15 부정선거의 법원과는 선거 개입 행위에 대한 대통령의 견해를 밝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루킹 사건 등으로 금년 총선에서도 여러 방법의 선거 부정행위가 자행될 것이라는 국민의 의구심에 대하여도 대통령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이 규정한 자유시장 경제에 반하는 정책으로 국가 경제가 파탄을 향해 가고 있고 국가 경제를 사유화하는 정책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이를 반성하고 되돌릴 의사는 없는지, 그리고 그러한 정책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어떻게 전보할 것인지를 묻고자 합니다. 다섯째, 특히 근거 없이 원전 건설을 중단하였다가 공사를 재개함으로써 발생한 재정 손실은 공사를 중단시켰던 사람이 변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도 밝히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어느 정부도 오류와 실수를 범할 수 있으나 그에 대하여 정부가 국민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시정하면 국민은 이해하면서 협력하여 바른 길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이 정부는 부정직과 부도덕, 무능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현실을 호도하거나 남의 탓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을 기망하여 온 수많은 행위에 대하여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입장을 밝히는 한편 사과하고 도덕성을 갖춘 정부로 거듭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일곱째,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자 2명을 강제 북송하여 사법 주권을 포기하고 탈북자 구조 요청을 외면하는 반인권적 행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인가요? 여덟째, 정치적 보복으로 세월 보내는 일을 멈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억울하게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을 석방하는 등 이제 보복의 질주를 멈추고 미래의 지향의 밝은 사회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질의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진솔한 답변을 촉구하며 납득할 만한 답변이 없거나 지금까지의 행태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어두운 밤이 속히 가고 빨리 동의특위를 열방하는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국민적 저항과 함께 오는 4.15 총선을 통하여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임을 확신하며 또 확실한 심판이 내려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2020년 2월 3일 전 국무총리 정웅원.